안녕하십니까. 홍한상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뭐 쉬시겠죠? 잘 쉬셔야 됩니다. 그래 또 월요일날 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간략하게 일본 경제의 혼 나고야 상인이라는 그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만 말씀드리고 여기 나오는 회사나 가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도요타 자동차를 창업한 도요타 기이치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 남자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이에요. 창업주, 도요타 자동차의 창업주죠. 이 사람이 여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처남과 매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은 도요타 리사브로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도요타 성이 아니고 이 집에 장가를 들면서 성을 아예 도요타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처음에 이 창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대고 기술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만 하고 이 사람이 재물을 책임졌어요. 이 사람이 오미창인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도요타 자동차가 초창부터 기업을 1921년에 만들 때부터 그 무차입 경영, 남의 빚을 한 푼도 갖지 않고 회사를 경영하는 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은 실현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무차입 경영은요, 신이 아니면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술만, 자동차만 만드는 거에 신경 썼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오늘날 나고야의 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렸고요. 자,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이제 간두겠습니다. 뭐 일본에 간 책이고요. 자, 일본 경제의 혼 나고야에는 첫째는 세계 1등의 도요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한 6등 정도 되는 혼다 자동차가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신일본 제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쓰비시의 주력 공장들이 전부 여기 나고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덴소는 도요타 자동차의 원래 부품을 공급하던 우리나라 치면은 현대 현대 부품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똑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덴소는 독립해서 나갔고, 덴소가 부품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덴소의 봉급이 도요타 자동차 본사의 봉급보다 더 많습니다. 5%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자기 계열사가 본사보다 봉급이 많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일본은 덴소의 봉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 나고야 소위 아이치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고야는 아이치현의 수도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나고야 상인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치현 상인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 아이치현에는 460개 정도의 거의 대기업급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공장들이 주로. 그리고 본사는 전부 뭐 동경 긴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 말고도 아주 강력한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요하시라는데 아이치현 도요하시 나고야에서 차로 한 40분 거기에 주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견기업들도 아주 강력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5대 상인, 즉 동경 상인, 교토 상인, 오사카 상인, 오미 상인, 그 다음에 나고야 상인인데 자존심 되게 셉니다. 나고야 사람들은 왜 세냐면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풍신수길, 덕천가강 이 세 명이 전부 이 아이치현 나고야 쪽에서 전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세 영웅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아주 유별나게 센 지역입니다. 그만큼 또 일도 뭐 잘 하고 있는 거죠. 나고야는 뭐 이거 좀 부지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설명하고 나오면 2시간 걸릴 겁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사진입니다. 늙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창업주인데 지금 현재 사장은 4대째요. 도요타 아키오 57년생이죠. 도요타 아키오가 개요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또 석사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도요타 아키오가 지금 이제 64살인가 그런데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도요타 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석사를 한 데다가 미국에서 컨설팅 업체,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에 한 2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창업주의 4대 손 장손이 들어왔으니까 걔한테
뭐 부장이나 상무 정도 좋겠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개장시켰어요. 근데 개장을 시켰는데 1년 후에 회사 사정을 너무 모른다. 외국에 나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평사원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평사원, 자기보다 한 뭐 서너 살, 네다섯 살 아래 애들하고 같이 평사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도요타입니다. 그게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좀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자, 도요타 문제는 이거는 뭐 별도로 1시간 이상 걸릴 테니까 이렇다는 것만, 나고야에 도요타가 포진했기 때문에 일본의 혼이다, 경제의 혼, 그런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쓰비시의 주력 그룹들, 미쓰비시도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중공업이 세잖아요.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에 그 제로센 전투기를 만든 게 소위 그 가미가제 전투기,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미국이 GHQ가 일본을 접수하고 나서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 제로센 전투기.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전함 야마도, 뭐 많이 아시잖아요. 야마도 전함 항공모함 얘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미쓰비시의 양쪽에 아주 그 대단한 기업들이 지금 여기 나고야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다 자동차, 이 혼다 소이치로입니다. 창업주죠. 돌아가셨지만은 이 사람은 그 자기 그 오른팔인 사람이죠. 이 혼다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학력이 고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 그런데 솔직히 더 얘기하면 이 사람 국졸입니다. 나중에 그 공고는 뭐 대니운동 만운동 했어요. 사실은 그냥 졸업장만 딴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포에서 뭐 일하고 그랬죠. 도요타 자동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회사가 벤츠나 BMW나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나 한국의 현대차가 아닙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제일 무서워하는 회사는 혼다입니다. 혼다 자동차. 이 회사를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이 혼다는 슬로건이 뭐냐면, 회사의 슬로건이 기술의 혼다입니다. 앞에 항상 차를 보시면 기술의 혼다라고 써놨어요. 그 광고고 뭐고 모든 이니셜에. 그 얘기는 기술에 관해서는 혼다가 대단한 데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세계 6등밖에 못하지만은 혼다의 기술력, 본인이 기술자 출신이니까 자전거포부터 일을 배워가지고 자동차로 가고, 지금 항공기도 만들잖아요. 그 50인승 항공기 1년에 한 300대 만들거려. 근데 그 비행기는 활주로 필요 없어요. 수직 이착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전거포에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오토바이를 했잖아요. 혼다 오토바이. 그래서 옛날에 가와사키 오토바이하고 혼다 오토바이가 세계를 아주 휩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오토바이까지 됐으니까 이제 자동차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자동차 하자 그래가지고 자동차 같이 했죠.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앞으로 비행기 하라고. 그래서 비행기 지금 유언에 따라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비행기, 활주로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붕 뜨는 거,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제가 이 혼다의 생가를 갔어요. 그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가느라고 고생 직사했습니다. 진짜 이야기 찾아가느라고. 하마마스역에서 기차 타고 1시간 50분 정도 갔고, 거기서 내려 택시 타고 35분 들어갔어요. 나올 때 또 택시 분들하고 애먹었고, 아주 깡촌 출신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혼다 얘기도 나중에 별도로 한 뭐 최소한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이건 뭐 혼다 지금 명언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히다치 제작소, 히다치 중공업이 유명하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뭐 히다치가 뭐 철강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 계열사가 일본을 대표하는 중전기 중공업 회사죠. 그 다음에 히다치보다 더 센 신일본 제철이 여기 또 나고야에 포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일철하고 도요타 자동차가 있다는 거, 이것만 갖고도 이 나고야가 뭐 최강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일본 제철은 지금 미국의 US 스틸보다는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톤당 가격, 강철의 톤당 가격을 보면 US 스틸이 $1,800고 신일본 제철이 톤당 가격이 $1,200, 한국의 포스코가 $800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앞선, 품질이 좋은, 품질이 강한 데가 역시 아주 미국의 US 스틸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현재 뭐 단연 신일본 제철이 최고죠. 우리 포스코도 사실은 이 신일철한테 기술을 처음에 배갖고 와서 오늘 포스코가 탄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고야의 명문 백화점이 하는데요. 마스자카 백화점이라고,
이거는 주로 나고야에만 지금 이 백화점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뭐 밥도 사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백화점은 아니고, 나고야 지방에서만 세다 이거죠. 그 일본은요, 이 자기 그 고장의 백화점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오사카 같으면 다이마루, 뭐 또 교토 같으면 마스자카야. 그다음에 나고야 마스자카야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스야입니다. 마스야. 이 마스자카야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카시마야, 동경 다카시마야 원래 그 출발은 저 교토 쪽인데, 이렇게 지역마다 명문 백화점들이 다 있습니다. 자, 최강의 부품기업 덴소가 지금 매출이 한 4, 50조 할 거요. 부품에 관해서는 뭐 일본 내 단연 1인자고, 우리나라도 뭐 덴소가 다 여기 지금 지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다 덴소가. 이 사람은 원래 이 회사는 도요타의 계열사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도요타만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다 납품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현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거기는 현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모든 자동차에 다 납품하고 있고, 한국에도 납품하고 있고, 뭐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이제 계열 분리가 됐으니까 하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품질이 뛰어나니까. 그 다음에 팔정 미소, 미소 된장이라는 뜻이죠. 핫초 미소라고 읽습니다. 나고야가 아니고 아이치 현에 오카자키시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오카자키시에 있어요. 제가 이 집을 왜 가봤냐면, 온라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인에게 최초로 된장국을 먹인 이 된장 가게래요, 여기가. 그래서 미국에 수출했다는 얘기죠, 된장을. 근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미국 사람이 무슨 된장국을 먹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이 집 된장국을 제일 먼저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갔어요. 가서 고생 직사게 했어요. 오카자키시에서 내려가지고 아주 걸어가느라고 정말 무릎 관절이 그냥 아파서 더 이상 못 갔는데, 나중에 정 안 돼갖고 택시라도 잡아탔는데 택시도 없어. 그 동네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또 역전까지 또 걸어갔어. 고생 직사게 했어요. 이 핫소미소 얘기는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집 사장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얼굴만 뵀는데 인사도 못하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와사비의 긴지루시, 이게 와사비 가게로는 일반 제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추냉이, 이 가게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조림의 히라마스. 그 생선 조림에 관해서는 아시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보다도 일본, 뭐 한국보다는 솔직히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생선 조림이 조림에 관해서는 좀 여기 좀 못다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0년 동안 안경 가게를 한 타마미지야. 타마미지야. 이 집은 안경 가게를 무려 270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일본에 이렇게 오래된 안경 가게가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안경이 들어온 게 한 1660년경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현대식 안경도 아니고 그런 안경을 갖다가, 외는 안경을 갖다 보급한 거를 일본의 기술자들이 배워가지고 1655년 아니야 270년 정도 됐어요, 이 집. 하여튼 근데 이 집에 내 가훈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또 이 집을 가게 된 겁니다. 요건 말씀드릴게요. 근무할 때는 스스로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한다.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일할 때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해래.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회사 간둘게요 이러고 그냥 나갔을 거예요. 구슬도 닦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 매일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사회를 위하는 것이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다. 아니 무슨 뭐 안경 하나 파는데 무슨 사회를 위하는 거고 국가에 봉사하는 거야. 너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수첩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안경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떨릴 거예요. 국가에 봉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저런 안경 가게 하나가 저렇게 거창한 슬로건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애들한테 읽게 만든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매일 읽게 만들게 하는 하루에 그 아침에 출근하면. 그 다음에 하늘과 스승과 친구와 손님 그리고 제품, 이 5가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의 일에 기쁨을 느끼고 내일도 노력할 것을 맹세하라. 환장하죠, 저렇게 나오면.
하느님한테도 감사해야 되지, 스승한테도 감사해야 되지, 친구한테도 감사해야 되지, 손님한테 감사해야 되지, 제품한테 감사해야지.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여기 종업원은. 그러나 이 안경점이 저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참 한마디로 경탄입니다. 경탄. 손님에 대해서는 늘 친절할 것이며,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일을 소중히 여겨 신속정확해야 된다. 그것이 신용의 기초라는 거예요.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고 일을 소중히 하는 것이 신용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적이다.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건 자기를 망치는 거래. 아주 뭐 인생 수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안경점이. 그러니까 여기 종업원들이 아마 저기서 한 10년만 저거 아침마다 반복해서 구호 외치고 10년 근무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 아주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안경점에서. 솔직히 뭐 봉급 뭐 많이 주겠어요, 안경점이. 그런데 대단해, 이런 게. 이게 나고야예요. 자, 나고야 상도 이것만 갖고 이제 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앞에 가게들이나 거기에 있는 다른 가게들의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 가게와 벽을 쌓지 말고 정을 쌓아라.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가는 건. 우리나라는 나란히 장사를 하는데 같은 업종이면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벽을 쌓지 말래. 그리고 정을 쌓으래.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는 5년, 10년, 50년, 100년 하는 게 아니라 1000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서로 경쟁 상대도 되고 친구도 되고 서로 자기 업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먼 길을 간다. 그래야 함께 먼 길을 가는데 외롭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생각이 앞선 겁니다, 벌써. 사람을 만나면 늘 웃어라. 웃으면 성난 개도 친구가 된다. 실제로 개가 개 앞에서 웃어갖고 친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집 개 기르고 지금 같이 침대에 잔 지가 6년 넘었는데 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웃으면 지도 같이 막 웃으려고 그러고, 내가 웃기게 하면 지도. 제가 가게를 오르륵 하니까 우리 개가 웃더라고. 가게 주인의 입이 이로우면 고객과의 정이 깊어진다. 입이 이롭다는 거예요. 입이 이롭다는 뜻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 고객이 물건 샀는데 금방 망가지고 수리하러 오고 김셀 거 아니에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수리해가지고 중고품 같이 쓰고 다니려면. 그러니까 고객이 오랫동안 품위 있게 그리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그렇게 해서 쌓으면 가게는 번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핵심을 파악하고 일이 생기면 원인을 밝혀라. 이거 어저께 제가 도요타에 강의할 때도 이 얘기 했습니다. 벌써 일본 사람들은, 특히 나고야 사람들은 이런 거를 원인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중합니다. 원인을 모를 때는 서로 도와서 해결할 방법을, 서로 도우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맡은 일을 잘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돈이 저절로 들어온대. 일을 열심히 하면, 잘하면. 본업을 중시하라. 신뢰 경영을 하라. 추천한 기술자 정신을 가져라. 혈연을 뛰어넘어 후계자를 양성하라. 기업 경영, 특히 자금 관리는 보수적으로 하라. 일본에서 기업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그 기업을 경영하는데 나고야입니다. 나고야 기업들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나고야식 금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고야는 기업들이 잘 안 망해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잘 안 망해.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 떼먹힐 염려가 없어. 회사가 뭐 망해가지고 뭐 통째로 그냥 몇십억 몇백억 날라갈 일이 없어요. 잘 안 망해요, 여기는. 왜 안 망하냐면 돌다리고 나무다리고 두들겨 보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생각해. 가지고 생각을 오래 해. 그러고 기업을 하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안 망해요. 아주 신중하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5대 상인 집단 중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행이 나고야의 기업들한테는 돈을 떼먹히는 확률이 아주 적기 때문에 금리가 0.5% 싸. 다른 데보다, 대출금리가. 그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회사가 통째로 망해갖고 갑자기 돈이 몇천 원씩 그냥 공중분해되는 그런 사태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자금 관리가 나고야 기업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이 편리해하며 고객의 이익이 돌아가야 회사가 번영할 수 있다. 고객의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그걸 뭐 현찰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편리한 물건을 아주 멋지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기업이 수백 년을 영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남다른 노력이 없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인데 이 가게만 해도 벌써 260년을 해왔으니까 이 가게가 260년 안경 가게에서 안 망할 때는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바로 위에 이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천하면은 그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님을 대할 때는 손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라. 그리고 그 요구에 니즈에 정확하게 응대해야 한다. 손님 물어보는데 동문서답하지 말라 이 말이죠.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도 안 건넌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돌다리고 나무다리고 두들겨 보고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 공짜로 돈을 빌려가라고 해도 돈을 빌지 않는다. 자기는 그런 것도 싫다는 거야. 공짜로 돈 빌려가라고 해도. 똑같은 잣대로 길러진 사람은 개성이 없다. 이게 일본은 지금 똑같은 잣대로 길러진 셀러리맨들이 천지인 것 같아도 이런 회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잣대로 사람을 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성이 있어야 회사도 개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개성을 살려야 되죠.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회사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규칙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규칙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데 앞에 보면 내가 볼 때 좀 쓸데없는 거 같은 것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쓸데없는 규칙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규칙은 만들 필요조차 없다. 한마디로 체력 낭비죠. 정신력 낭비예요. 동기하고 모티베이션하고 기회, 오퍼튜니티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회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해야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고. 노포라는 것은 단지 오래된 가게가 그런 걸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노포란 사원이 해야 할 일을 주인이 먼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주인이 먼저 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본의 오래된 노포들을 가보면요, 주인이 최고의 기술자야. 거기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떡가게 토라이 같은 데는 뭐 종업원이 몇백 명씩 되지만 주인이 최고의 기술자라고. 주인이 종업원 오래된 30년 된 애보다 더 떡을 잘 만들어. 이게 주인이 실력이 있어요. 일본은. 그래야 주인이 실력이 있어야 그걸 종업원한테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제2, 제3, 제4의 주인과 같은 이 종업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장이란 월급을 주는 주인이 아니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배를 말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단골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아라. 이 단골 고객이라는 거는 자기네 집이 팬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 팬이 자기네 집을 그만큼 믿어주고 있으니까 그 손님한테 손님도 좀 새로운 손님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를테면 요새 뭐 사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는데 안경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멋진 거 하나 제가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아드님이 지금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그 스탠드 켜놓고 공부에 눈이 필요할 텐데 아드님은 안경 안 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프로모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과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과서이다. 이 과거의 경험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과거에 배운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과서래, 교과서. 말 참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되지 않는 교육은 필요 없다. 사원 교육은 반드시 실무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콩가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무와 연결되지 않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인재는 없다. 쓸데 있는 곳을 찾지 못할 뿐이다. 제가 이 말은요, 정말 한국에서 꼭 이거 배워야 돼요. 자기랑 회사에서 공채를 통해서 뽑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뽑든지 간에 사원을 뽑았어. 그런데 이름이 별볼이 없는 거야, 능력이. 그런데 걔는요, 다른 능력이 뭔가 하나 있어요. 하느님은 뭔가 하나의 능력을 다 줬다고, 사람한테. 그 능력을 찾아내서 걔를 써야 되는 겁니다. 기왕에 뽑았으면. 걔를 해고하면 걔 갈 데가 없잖아요. 또 간다고 해도 그 상처가 크잖아요. 사회생활에 대한. 분명히 인간은요, 공부를 못하면 운동이라도 잘하게 돼 있고, 운동을 못하면 악기라도 잘 다루게 돼 있고, 악기도 잘 못하면 하다못해 청소라도 잘하게 돼 있고, 뭔가의 능력을 하나 갖고 있다고. 그 능력을 찾아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돼요.
자, 청소와 인사는 사원 교육의 기초야. 이거는 모든 일본의 기업들이 다 강조하는 겁니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아주, 그래서 청소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나고야의 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졸자를 뽑았는데 1년 동안은 회사 공장 청소부터 시키잖아요. 1년간. 그다음 화장실 청소까지 같이 시켜요. 그리고 그 신입사원들은 종업원 저 간부들이 혹은 평사원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하는 기업이 많아요. 여기는 오사카 같은 데는 아침 9시 반에 출근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나소닉이 지금 아침 9시 반 출근이거든. 그런데 이 나고야 쪽은 아침 8시 출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빨리 출근해요, 얘네들이. 그런데 견습사원은 1년 들어오지 1년 안 된 애들은 무조건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돼. 그리고 전부 공장 바닥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해야 돼.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그 위에서 보고 잘 하나 못 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딱 시켜본 다음에 한 달 딱 되면은 개풀로. 그리고 화장실 청소 잘했냐? 물어봐. 그럼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열심히 한 게 아닌데 제대로 한 게 아니야. 화장실 가자. 가보면 지금부터 내가 청소를 하는 걸 할 테니까 내가 봐라. 근데 간부가 청소하는 게 이 신입사원 청소하는 거고 완전히 급이 다 그래. 클래스가 달라.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그 걔가 청소한 모습을 보고 딱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변기에 종이컵을 하나 딱 갖다 댄 다음에 변기 물을 내려요. 남자 변기 물을. 그다음에 마셔봐 이런다고. 못 마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마시겠어요? 지가 청소했는데도. 그런데 간부가 지가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물을 착 내린 다음에 자기가 마셔요. 그만큼 깨끗하니까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물을 못 먹는 거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네가 물을 못 마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청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청소를 퍼펙트하게 하는 걸 배우다 보니까 회사 일도 퍼펙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직원도 갈고 닦지 않으면 인류 사원이 될 수 없다. 사람을 만들어버려. 일본의 기업들은 사람을 만들어. 계속 끊임없이 이 갈고 닦게 해가지고 이 인간 재탄생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인류 상품과 서비스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상품하고 서비스는 사람이 만드는 거 맞죠. 결국 인재 육성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고야의 상도의 22개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고야 각계 기업들을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